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뒷문? 네. 핸드아웃이 지금 배부됐는데, 오늘 부교재를 미리 구매하셨다면은 핸드아웃에 동일한 내용이 이제,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받으셨다면은 지금 뒤에 남아있는 자료들 혹시 있으면 챙겨주시고, 없으면은 부교재로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찾으시면 돼요. 자,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죠. 수업 준비물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된 메인 교재는 20일 만에 끝내는 750 플러스 리스닝입니다. 우리 수업 때 교재를 매시간 지참해 오셔야만 하는데 교재 뒤에 있는 그 해설집은 굳이 안 가지고 오셔도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문제집에 한해서만 가져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가 또 있는데요. 부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하 1층 가시면 구매 가능하시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매 시간 해커스 교재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를 같이 지참해 와주시면 돼요. 부교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부교재 관련 OT를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오늘 구매를 해 가시고요. 가급적 만약에 오늘 구매를 못 하셨는데 오늘 개강일이어서 밑에 좀 많이 붐비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한번 내려가 보셔서 줄이 너무 길다. 근데 내가 줄 서 있을 만한 여유가 오늘 없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수업 전에 좀 일찍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C는 내일부터는 따로 배부되는 핸드아웃은 일절 없습니다. 모두 부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재를 반드시 내일까지는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하고 부교재 상단에 여기 303-1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 메시지 발송했는데 받으셨나요? 네. 문자 메시지 통해서 제가 안내를 또 해드렸었죠. 그래서 부교재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 음원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champstudy.com 사이트에 가셔서 별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사이트에 토익 mp3 자료 찾아가시면 우리 교재 표지 동일한 거 확인하신 후 영원으로 표기된 무료 음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중에 미리 다운로드 다 받아 놓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 드릴 건데 항상 해커스 교재, 그러니까 주 교재가 되는 해커스 교재를 우선순위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추가 자료들을 과제로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권장하는 하루의 LC 학습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아시겠죠? 네. 평균 1시간, 맥시멈 1시간 반. 네, 이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학습 플랜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초반에 part 1, 2 초반까지는 아마 한 과제 하시다 보면은 한 3, 40분이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1, 2는 워낙 이제 문제 풀 때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를 포함해서도 한 40분 정도일 텐데 아마 파트 3부터는 좀 과제 시간이 1시간 반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그때 이제 진도에 맞춰서 오늘은 이렇게 학습을 하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긴 할 테지만 일단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별 게시판을 통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날의 진도 과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부교재 음원은 제가 현재 일괄 업로드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밀글 지정하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보통 최소한 12시간 이내에 확인해서 댓글 다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일단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볼까요? 우리 어플 두 개를 좀 설치해 볼 건데 해커스 어학원이라는 빨간색 어플 다 받으셨나요? 그 다음에 해커스 토익이라고 치면 이렇게 파란색 어플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운로드 지금 받아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토익 공부하시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어플을 딱 핸드폰에다가 턱 잘 보이는데 꺼내 두시고 자 일단 해커스 어학원 어플부터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반별 게시판에 들어와 보실래요? 이 빨간색 어플로 들어가신 후에 반별 게시판에 입장합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셨으면 정면을 봐주세요. 오케이. 그럼 들어가셨을 때 공지 감추기 버튼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학원 공지글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LC 과목 지정해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게시글만 쭉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첫날이어서 오리엔테이션 관련 게시글 쭉 올려놓고 오늘 마지막 게시글에 확인 댓글 남겨주세요 라는 문구 붙여놨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게시글 모두 읽어보시고 자유롭게 비밀 댓글로 확인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커스 토익이라는 파란색 어플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해커스 토익이란 파란색 어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 뜨죠? 뜨세요? 그러면은 그 좌측 상단에 보면 요 세로 줄 메뉴 보이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 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매일 토익 학습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딱 누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쭉 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별 표시해 줄 수 있는데요. 매일 LC 풀기, RC 풀기, 그 다음 단어 시험지 자동 생성기 찾아서 별 표시하세요. 어플 지금 다운로드 못 받으셔서 속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주변 수강생 분들한테 이렇게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파란 색깔.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받으시면 돼요. 자, 매일 LC 풀기에 한번 들어오실래요? 그럼 거기 날짜마다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자 거 딱 클릭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학원 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자투리 시간에 가볍게 문제 풀 수 있게끔 문제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잘 활용하시면 도움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 노랭이 복화 단어 암기하고 나서 시험 보고 싶을 때 자동 생성기 있거든요. 시험지를 쭈르르르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별 표시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메뉴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에 무료 강의라고 보일 거예요. 그 밑으로 적중 예상 특강 보이세요? 무료 강의 클릭하시면 아래에 적중 예상 특강에 별 표시해 두시고 적중 예상 특강 눌러보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스크롤바를 크게 내리시면 밑에 다른 과목 영상도 뜰 거고요. 페이지 넘기면 이전 달 특강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풀어보신 후에 영상 시청하면서 채점과 리뷰하시면 되는데 영상 길이가 보통 한 1시간 넘짓 됩니다. 이거 다 무료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적중 예상 특강은 주말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이에요. 특강 영상 역시.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하실 수 있다면은 단기간에 고득점 달성 문제 없겠죠? 네, 다 고퀄리티 무료 컨텐츠들이에요. 네, 실제 그 수강생분들은 이런 컨텐츠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핸드폰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봐주시고 일단 오늘 첫날이어서 그 각 파트별 리뷰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내용은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 그 교재 앞에 토익이란 시험에 대한 설명, 소개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토익 공부가 혹시 처음이시라면은 교재 앞에 그 토익 시험 소개글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혹시 시험에 응시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많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토익 시험의 경향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LC가 RC에 비해서 어렵게 나왔던 달이 많았어요. 그래서 LC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파트 2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LC에서 좀 LC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을 보셔야 좀 덜 당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최근에 시험을 보셨다면은 그때 느꼈던 LC의 체감 난이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쉽게 난이도가 하향 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각 파트별 리뷰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파트 1, 2는요 여러분 근본적인 청취력과 연결되는 파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취력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제 말 듣고 있어요? 제 말 들으면서 머릿속에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면서 듣고 있어요, 제 말? 아니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있죠. 이게 청취력입니다. 근데 이 청취력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파트는 특히 Part 2예요. 왜냐면 Part 2는 컨텍스트가 없어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듣기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파트 2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변별력이 높은 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파트 2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파트 2 난이도 높아지면 전체 LC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파트 1, 2는 리뷰의 방향이 청취력 향상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토익은 양측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사실 맞지 않아요. 문제 많이 푼다고 실력이 절대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문제 많이 푸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확신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하겠죠?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풀 때마다 이게 정답이야. 이런 확신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에는 청취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1, 2를 활용해서 청취력 향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항수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테스트 한 회에 파트 1이 6문제 나오죠? 그러면 한 문제당 보기가 몇 개 나와요? A부터 D까지 보기가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한 회에서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Part 1의 문장 개수는 총 24문장입니다. 그냥 설명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Part 2도 계산해 볼게요. 25문제인데 질문이 나오고 보기 3개 나오죠. 그럼 한 문제당 귀로 듣는 문장 개수 4문장이네요. 마찬가지. 그럼 테스트 한 회에서만 100문장을 귀로 듣는 거네요. 그러면 이 124문장을 가지고 다 리뷰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고 틀리고의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스크립트에 포함된 모든 문장들을 다 귀와 입으로 듣고 따라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소리 내서 반드시 따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1, 2는 그렇게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이유는 1, 2에 나오는 문장 패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듣고 따라 읽다 보면 나중에 비슷한 문장을 접하게 되셨을 때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지금 제 말 듣고 있듯이 필터링 걸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취력 향상을 위해서 능동적인 리뷰가 필요한 파트들이 바로 1, 2예요. 그 다음에 파트 3하고 4의 경우는 우리가 1, 2는 최대한 제가 받아쓰기와 쉐도잉으로 이제 리뷰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3, 4 같은 경우는 사실 쉐도잉이나 받아쓰기 물론 시간이 많으면 하면 좋겠죠. 근데 1, 2에 비해서 3, 4는 스크립트 길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 같은 경우는 파트 1, 2처럼 쉐도잉이나 혹은 받아쓰기로 리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간에 빨리 점수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3, 4의 경우는 그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대신에 파트 3, 4는 스스로 채점을 하세요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3, 4는 문제 푸실 때 풀고 answer 키 보고 A, B, A, C 이렇게 채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푸세요. 근데 두 번째 풀 때는 채점을 위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반복 청취, 끊어듣기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answer 키나 혹은 스크립트 하나도 안 보고요. 스스로 본인이 다시 들으면서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채점하면 나중에 리뷰가 끝났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파트 3하고 4 진도가 진행이 되면 그때 제가 그날
가이드라인을 따로 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문자 메시지에 유튜브 링크 2개 있거든요. 그게 바이럴 영상인데요. 그중 하나는 파트 1, 2의 받아쓰기 방법 관련한 영상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받아쓰기 관련 내용은 그 유튜브 링크로 대체를 하려고 보내드렸고 한번 참고하시고 받아쓰기도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 링크는 파트 3, 4의 그 스키밍하고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3 진도가 나가려면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맛보기로 스키밍 관련 영상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계획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Part 1부터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까지 이제 파트 2 진도를 다 끝낼 거고요. 파트 3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초반부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Part 1은 사실 다 쉬워요. 누구나 다 쉽다 생각하는 파트이고 파트 2에서도 어디까지 쉽냐면 이번 주는 다 쉬워요. 의문사, 의문문까지는 아마 수월하다,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음 주부터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요. 그리고 파트 3 진도가 시작이 되면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강의 초반부에 저한테 파트 3 혹은 4하고 관련해서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조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강의 그 일정에 맞춰서 충실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1에서 다뤘던 게 2에서도 나오고요. 2에서 쌓아놨던 게 3에서 또 빛을 발하고요. 다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반부에 파트 1 나가는데 파트 4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굳이 하실 필요 없고 또는 따로 막 문제집 구매해서 파트 4 막 추가로 문제 푸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정된 그 진도에 한해서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번 달 시험 2번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7, 8월 시험 일정 잘 확인하셔서 계획 잘 세우시고 OT 마무리하기 전에 화면 보시면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 끊어듣기를 되게 많이 들려드립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제가 사용하는 건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도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과제할 때는 핸드폰으로 음원 듣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간에 끊을 일이 없으면. 근데 리뷰할 때는 끊어듣고 반복 청취 혹은 속도 조절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핸드폰으로 조절하는데 좀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파트 4가 좀 취약하신 분들 있죠. 파트 4가 너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끊어듣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파트 4는 한 번에 듣는 문장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은 파트 3는 대화체잖아요. 그러면 대화체는 여러분 짧아요. 짧은데 여러 번 오고 가는 거고 파트 4는 혼자서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길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도 다채롭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4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긴 문장을 잘 못 듣는 거고 사실 파트 4는 귀로 듣는 파트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잘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파트 4에서 취약해요. 그러면 영어의 그 문장 구조에 귀를 빨리 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듣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를 뚫을 수 있는 방법, 끊어듣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양사전 어플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후기가 괜찮은 무료 어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으니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 2개는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전만 활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표절에 굉장히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마저도 한 단어를 정의할 때요. 똑같은 말로 정의를 하면 표절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말로 정의를 해요. 사전마다. 그게 말하자면 paraphrase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가지고 단어 학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어휘력도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paraphrase 연습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이 다 끝이 나고 난 후에도 영어 학습 계속 하실 텐데 그때도 이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OT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 볼 건데 오늘 부교재가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면 부교재 13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아직 준비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부교재에 동일한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핸드아웃 쭉 넘기시면 기초 문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보시고 나중에 부교재에다가 오늘 수업 때 필기한 내용도 옮겨 적으시면 돼요. 오늘은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파트 1의 맛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진도 나가보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내일부터 파트 1 진도를 나가볼 거예요. 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파트 1의 기초 문법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엘스인데 왜 문법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다루는 문법 포인트는 오직 토익 파트 1만을 위한 문법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키워드는 문장 속 동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사에 좀 집중해 볼 건데 파트 1에서 동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동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해 볼 건데요. 동사는 시제를 가질 수 있고 태를 가질 수 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제와 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해볼 거고요. 궁극적인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동사를 통해서 이게 사진에서 동작을 묘사하는지 상태를 묘사하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사실 LC는 뭘 막 필기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좀 설명이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이제 내일부터고 오늘은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에서는 여자가 그 샌드백을 때리고 있는 동작이 확인이 되죠? 그죠? 그럼 이 사진은 어때요? 이 사진은 동작이 있나요? 아니요. 이 사진은 동작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현상만 확인되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상태로서 묘사를 할 수 있고 사진을 묘사할 때 동사를 활용해서 동작 또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 첫 번째 시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제를 보통 세 덩어리로 나누죠. 그럼 어떻게 나눠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죠? 그럼 사진을 묘사할 때는 어떤 시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시제 중에 사진을 묘사할 때는 현재 시제만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묘사할 땐 현재 시제만 써요. 고로 Part 1에서는 현재 시제만 나와요. 과거나 미래는 절대 안 나와요. Part 1에서. 자, 근데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시제로 또 분류가 됩니다. 자, 단순 현재 시제 있고요. 현재 진행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시제만 나와요. 파트 1에서는. 그래서 그 시제별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 그 중에서 단순 현재 시제는 좀 넘어가고 이번에 현재 진행 시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 시제 하면은 이제 비동사 뒤 ing라는 기본 생김새에서 현재이니까 is 또는 are, ing 이렇게 생겼고요. 파트 1에서 비중이 상당히 커요. 보통 한 40% 정도는 진행형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진행형은 많은 분들이 동작을 묘사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형은 상태도 묘사할 수 있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작 또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진행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진행 시제가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 드리면 화면 보세요. 쓸 수 있는 시간 따로 드릴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어떻게 나눠요? 자동사 하고 타동사 이렇게 나누죠. 대부분은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자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 앉아있죠. 우리 sit이란 동사 자동사예요. You are sitting. 하면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 그 다음 lean 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대다 혹은 숙이다의 의미도 있고 A woman is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 있다. 할 때도 그냥 기대어 있는 상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배가 떠 있는 상태. Some boats are floating.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이면 이렇게 상태를 묘사하고 두 번째는 동사 중에서 제가 앞서서 대부분 타동사예요 라고 했는데 타동사 중에서도 의미가 좀 정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진행형 역시 상태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face라는 동사는 얼굴을 향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타동사기 때문에 항상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facing each other 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 역시 어떤 순간적인 움직임을 묘사하기보다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 또 회의 중인 모습을 묘사할 때도 Some people are attending a meeting.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는 것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회의 중인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상태를 묘사하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문법적으로 막 강박을 갖고 접근할 필요는 1도 없어요. 대부분 사진을 보고 귀로 문장 듣잖아요. 그러면 다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기초 문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여백을 찾아서 필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사진과 예문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보세요. People are boarding the plane.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죠? 타고 있는 동작 있죠. 그죠? The man is hanging a picture on the wall. 남자가 벽에 그림을 걸고 있다. 가능하죠? 그림 걸고 있는 동작 확인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건 어때요? A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 괜찮죠? 확인되죠? 근데 좀 전에 The man is hanging a picture에서는 이 hanging이라는 표현이 동작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상태라고 하지? 여러분 hang이란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걸다라는 의미가 되고 자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걸려있다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이 예문을 보시면 a picture이라는 사물주어 뒤에 진행형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 파트 1에서 사물주어 뒤에 지금처럼 진행 시제가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진행형 제 be 동사 ing라고 기입할게요.
자, 사물 주어 뒤에 이렇게 ing라는 진행형이 따라 나오면은 전부 상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사물이 어찌어찌 되어 있다. 이렇게 상태 표현이다. 라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동사에 따라서 동작도 되고 상태도 되겠죠. 근데 사물이 주어면 다 상태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미지 보면서 직감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동사가 있기는 해요. 걔는 좀 암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입다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동사가 있죠. 바로 put on 하고 wear 이란 두 동사입니다. 여러분 둘 다 사전 정의 똑같이 입다예요. 근데 얘네들은 진행형으로 쓰일 경우에 동작과 상태로 분류가 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putting on이라는 이 동사는 진행형일 때 동작일까요? 상태일까요? putting on은 동작 표현이고요. wearing은 상태 표현이에요. 뭔 차이인지 이미지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그 왼쪽에 갭 티셔츠가 찍힌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속 남자를 묘사할 경우에는 putting on과 wearing 중에 어떤 동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분은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찍혔어요. 입는 동작이 포착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the man is putting on a t-shirt 해야만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오른쪽에 데니엘의 사진 보시면 자켓 착용한 상태, 이미 입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wearing a jacket 이렇게 묘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 옷 입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입고 있는 상태 묘사할 때는 wearing이라고 해야만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함정을 제시하냐면 데니엘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The man is putting on a jacket.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입다 찍힌 게 아니고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정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utting on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동의어가 하나 있죠. 우리 입다 할 때 try on이라는 동사도 쓰거든요. 또는 우리 벗다 할 때는 어떤 동사 써요? 벗다는 put을 안 쓰고 take off라는 동사를 쓰고요. 또는 remove라는 동사도 씁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쓰일 경우에 모두 동작 표현이에요. 제가 앞에 비동사는 걸리적거려서 그냥 안 적은 거예요. 네, 진행형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ing를 붙여서 기입하셔야 돼요. 자, 이 네 가지 동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뇌 보세요. 진행형으로 쓰일 경우 모두 동작이다. 알겠죠? 두 번 되뇌입니다. 시작. 진행형으로 쓰일 경우 모두 동작이다. 한 번 더. 진행형으로 쓰일 경우 모두 동작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쌤,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는 건지 벗는 건지 확인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오답 아닌가요? 입는지 벗는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입다 찍혔을 수도 있는 거고 벗다 찍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putting on 하고 trying on은 시험에 여러 차례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동안의 history를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미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putting on이나 taking off 이런 동작으로 함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그동안 되게 많았던 것뿐이죠. 그렇다고 얘네들은 항상 오답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묘사한다. 동작이 있다면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완료 시제로 가볼게요. 자, 현재 완료가 또 진행만큼이나 많이 쓰입니다. 한 40% 정도도. 자, has나 have, do,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완료 시제는 여러분 완료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시제예요. 왜냐면 우리 시제 파트 문법 시간에 배울 때 완료는 막 우리나 말에는 없는 시제니까 막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있을 텐데 자, 파트 1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태 표현 끝. 완료는 상태다. 두 번 되뇌세요. 시작. 완료는 상태다. 한 번 더. 완료는 상태다.
파트 1에선 그게 끝이에요. 굳이 말하면 진행되던 동작이 막 끝난 상태. 막 끝난 상태를 이 완료라는 시제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해석할 때 시제가 마치 과거 시제처럼 해석이 돼요. 주어가 뭐뭐 했다. 이미 끝난 상태. 주어가 막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eat a meal 하면 식사를 하다 의 의미죠. They have eaten a meal 이라는 요 완료형을 사용한 이 문장의 해석은 그들은 식사를 했다가 돼요. 그 식사를 했다란 얘기는 식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료라는 시제는 이미 마친 상태를 의미하고 만약에 이 문장이 정답이 된다면 어떤 사진이 찍혀 있어야 될까요? 딱 봤을 때 사진에서. 빈 접시, 남긴 음식 이런 게 찍혀 있어야 돼요. 네, 있죠. 제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전에 이분들이 이거 어떤 프로인지 아시죠? 먹방하는 프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한우 식사를 하셨었는데 이 중에 한 분은 이제 벌칙 걸려서 못 드시고 세 분이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SNS에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빵 터져서 그거를 캡처해왔잖아요. 영수증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한우로 드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격 보여요? 78만 2천원어치 드셨는데 제가 뭐 보고 되게 빵 터졌냐면 여기 공깃밥이 4천원어치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 이 문장하고 진행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They are eating a meal 이라고 하면 얘는 해석이 그들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만약 정답이라면 어떤 모습이 포착되어 있어야겠어요? 먹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완료형과 진행형을 비교하면 완료의 느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완료는 이미 끝난 상태. 상태 표현입니다. 반면에 진행형은 지금 동작, 계속 일어나는 동작이나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태로 넘어가겠습니다. 태. 파트 1에서 태도 되게 중요해요. 수동태라고 들어보셨죠? 오케이, 화면 보세요. 한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예문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죠. 시작. The man has opened a suitcase. 여러분,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건데 남자가 가방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누가 열었어요? 남자가 열었어요. 주어, 동사의 관계. 남자가 동작의 주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행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목적어 여행가방은 열려진 거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 만약에 suitcase가 오게 된다면 가방은 열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A suitcase has been opened by the man. 자, 주어 동사의 관계를 다시금 따져보면 이번엔 주어인 a suitcase가 동작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동태로 문장을 변환시킬 때 동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냐면 자, 수동태 기본 생김새 있죠.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세요.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pp를 붙이는 게 이게 수동태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수동태라는 BPP는 시제하고 합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쭉 보면 앞에서는 시제가 드러나고 뒤에서는 태가 드러나요. 여기 보시면 has been은 현재 완료 시제죠. 그 다음에 뒤에 BPP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Part 1에서는 세 가지 시제만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시제를 수동태 BPP에 다 붙여볼 거예요. 자, 먼저 현재 수동태부터 가겠습니다. 자, 현재 수동태는 BPP에서 비동산 is나 are로 바뀌겠죠. 수동태의 특징인데요. 주어 자리에는 대체적으로 사물이 위치하는 편이에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물이 오죠.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 1의 특성상.
그래서 사물이 뭐뭐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즉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수동태가 쓰여요. 예를 들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예문 읽어볼게요. 가서 시작. Motorcycles are gathered in a row.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gather이란 동사가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을 모으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be gathered란 수동태가 되니까 모여있다. 이렇게 상태 표현이 됐고 이때 row라는 단어는 여러분 줄이나 열을 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n a row라고 하면 일렬로 한 줄로란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 줄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셀 수 있으니까. in 여러 줄일 때는 rows. 복수로 쓰면 여러 줄이 돼요. 자, 그럼 사진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motorcycles라는 사물입니다. 그 사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BPP가 주로 쓰이죠.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시작. The boxes are stacked in the room. 그러니까 여러분 stack이란 동사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암기해 두세요. 무슨 뜻? 쌓다. 무엇을 쌓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be stacked 하니까 쌓여있는 상태가 되었고 역시 주인공은 상자들, 사물이에요. 자, 이게 바로 수동태라면 넘어갑니다. 우리 5번으로 내려가면 현재 진행 수동태 있죠? 여기에 별표를 3개 붙여주세요. 사실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이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설명했다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진행 수동태가 어떻게 해서 완성되었는지 제가 직접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 비동사 ing. 자, 태를 더할 때는 한 칸 띄고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 띄고 수동태 BPP. 자, 이제 더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비동사 내려오고요.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빙이 되고요. 그 다음 pp가 그대로 내려와서 완성된 게 진행 수동태인데 자, 앞서 제가 for 1에서는 현재 시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과거나 미래 절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동사 자리엔 당연히 is나 are이 쓰일 테지만 그냥 부르기 쉽게 편의상 비빙 pp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현재 진행 수동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수동태 얘기할 때 수동태는 상태를 묘사해요 라고 했잖아요. 사물의 상태. 근데 이 비빙 pp는 수동태이지만 상태를 묘사하지 않아요. 얘는 뭘 묘사한다 돼 있죠? 바로 동작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자, 수동태이지만 주어 자리에 역시 주로 사물이 위치해요. 자, 또 극단적으로 사람은 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물도 와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파트 1에서 사물이 주로 위치하는 편이죠. 그런데 얘는 사물이 뭐뭐 되어 있다가 아니라 사물이 뭐뭐 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작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 속 남자가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같이 예문 읽어보죠. 시작. A man is picking fruit from a tree. 누가 따는 거냐면 남자가 따는 거예요. 능동태죠.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자, fruit이 주어로 와야 돼요. 그럼 과일은 따여지고 있다가 돼야겠죠? 그러면 진행형이면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자, 그럼 주어 자리에 과일이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과일이 따여지고 있다는 것은 과일을 따고 있는 남자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빙 PP가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뭐가 확인이 돼야 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동작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동작 표현이기 때문에 비빙 PP가 답이 되려면 동작이 확인돼야 되고 동작이 있으려면 그 동작의 주체는 당연히 사람이겠죠. 지금 이 사진에서 남자가 과일을 따고 있으니까 과일이 따여지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동작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동작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비빙 PP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출제자들은 심어놓겠죠. 그래서 이 비빙 PP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비빙 PP. 파원의 꽃.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로 들어서 비빙 PP임을 알아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 비빙 PP란 세 단어 가운데 강세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빙에 땅 떨어져요. 자, 아무리 빠른 속도로 읽더라도 빙 PP의 빙 사운드가 끌릴 거라는 거죠.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It's being picked. 그래서 그 빙 소리를 듣고 딱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하나 남았죠? 여러분, 얘는 6번인데 6번이랑 4번이랑 연결하세요. 6번, 4번 현재 수동태랑 연결해서 똑같다라고 표시해 보세요. 똑같다. 자,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s, don't, have, been, pp인데 그냥 상태 표현이고요. 얘도 역시 수동태는 앞에 주로 사물이 와요. 해석이 그냥 4번이랑 똑같아요. 되어 있다. 상태 표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벽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화면 보세요. The wall has been painted. The wall is painted. 똑같아요. 그냥 페인트 칠 되어 있는 벽의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 표현이고요. 굳이 차이점을 짚어본다면 시제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has been painted라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상태 플러스 언제 페인트 칠이 종료됐다는 느낌까지 전하고 있냐면 지금 막 끝났다라는 느낌까지 전해주는 게 완료 시제예요. 반면에 is painted 하면은 현재의 상태만 알려주고 있을 뿐 언제 페인트 칠이 완성됐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시제.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페인트 칠이 지금 막 끝났는지 아니면 한 3일 전에 끝나서 말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part 1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는 전부 상태 표현이에요. 다시 완료는 상태. 자, 수동태는 주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우리 지금 정리해 오면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빙 PP라는 현재 진행 수동태 하나만 동작을 묘사하는 예외적인 케이스였죠. 그렇게. 지금 정리한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따로 수록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부교재를 통해 정리를 해본 거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교재에 수록된 문제 풀 때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오늘은 문제를 안 풀면 좀 서운하니까 하나만 가볍게 풀고 끝낼 거예요. 그 뒷장에 more practice에 수록되어 있는 8장의 사진은 이제 과제로 진행하시면 돼요. 반배 게시판에 음원 있어요. 1번만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남자가 호스를 잡고 물을 주고 있는 모습 찍혀 있죠? 보기 2개만 나갑니다. 듣고 뭐가 정답인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B. The plants are being watered. 보세요. 뭐야. 똑같은 문장 2번 들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화면 보시고 A번 들려드릴게요. A.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빈칸에 들어갈 표현. The plants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뭐죠? have been watered. The plants have been watered. 자, 우리 발음 볼까요, 여러분? have been watered 하지 않죠? 이 v하고 b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자음이 충돌하게 되면 앞의 자음을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have been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happen. 그리고 강세가 거의 없어요. 그게 have been watered. 그냥 뭉개지는 거죠. 그럼 해석은 식물들에 물이 주어졌다. 자, 제가 완료는 뭐다라고 했어요. 완료는 상태이다. 이미 끝난 상태. 근데 물이 주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가 물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B번 들어보세요. B. The plants are being watered. 동사하고 강세 들어보세요. The plants are being watered. 강세 어디 있어요? being water. being이 길게 끌리죠. The plants are being 그럼 watered. 해석은 식물들에 물이 주어지고 있다. 얘는 동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주어는 he로 해볼게요. He is watering the plants. 이거죠?
그러면 남자가 지금 물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에 물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동작을 묘사하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성우한테 오늘 첫날이니까 천천히 읽어주세요 한 거예요. 진짜 대놓고 비빙 피피 이렇게 The 있잖아요. plants are being watered. 되게 천천히 읽죠. 근데 제가 일부러 A, B번을 비교를 해놓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실전에서는 이 have been pp랑 being pp랑 발음이 되게 헷갈려요. 빠르게 읽다 보면은 have been watered or being watered 이게 굉장히 혼동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day 3에 요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진행 수동태 발음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의 예문을 비교해 놓은 거고 오늘 과제 하시면서 특히 동사에 집중해서 왜 얘는 오답인지 왜 얘는 정답인지 이런 거 잘 고민하시면서 리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해커스 교재랑 부교재 앞에 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more practice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네, 반별 게시판에서 모든 거 확인 가능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